원 예산은 438억 4천여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은 157억 9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2011년 10년 전이죠. 그때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할 당시 나타난 전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넘쳐났다는 거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그동안 서울에선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달부터는 팔려고 내놓은 집이 더 많아져서 현재 4만 5천여 채의 매물이 쌓여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래량도 지난 연말에는 8천 건 정도에 육박했지만은 지난달에는 1,600건 정도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11년 10년 전 그때는 3년 동안 집값이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야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어차피 살 집이니까 큰 상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께 제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받게 될 이 종부세 고지서 1주택자는 별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되지만은 다주택자들은 정말 억소리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오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야 괜찮겠지만 글쎄요. 어쩌면 지금이 이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파시라고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알약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머크와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 개발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2022년에 이 제약 바이오업계에 주목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미리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그냥 환해졌네요, 아주. 자, 먼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왜 이게 중요한 건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 이전에 나왔던 거는 많이 아셨다시피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해서 그 정맥 주사제가 있었고요. 그 뒤에 나왔던 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 우리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셀트리온 것도 있고 리제너론 거, 릴리 거 이렇게 해외에서 주사제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주사제. 네. 근데 이게 의료 인프라가 사실 우리는 이제 되게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의료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은 그 주사제 놓기가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불편하고 일단 병원 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60분씩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국가들한테는 이런 경구용이 유통망도 훨씬 수월하고요. 복용도 집에서 복용하면 되면 처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도 이번에 물론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비율들을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50%,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89% 막아줬어요. 그리고 머크는 중간에서 임상을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한 구는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예.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는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무슨 말이죠?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 사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투여하지 근데 않으면은. 네, 근데 투여를 했더니 예. 이제 사망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임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임상에서 계속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이걸 먹었더니 안 죽는 거죠. 예. 그러면 임상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예. 이 약이 내가 만약에 플라시보 위약군에 있다라고 아하. 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규제 당국에서 이건 좀 효능은 충분히 봤다. 네. 그리고 위약군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임상을 중단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머크에서 개발한 거 경구용 치료제는 이름이 좀 어렵던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네, 성분명은 몰루피라비르고요. 이 약의 이름은 라게브리오입니다. 하여튼 라게 그거 네. 그 약이 우리나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도 이게 지금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도 바로 이제 반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반입이 될 수 있고요. 예. 지금 미국 쪽에서도 승인 절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유사한 시기에 승인이 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그게 그 라게 아까 그 약, 네, 그 머크에서 네. 라게 브리오 네. 그 약이 지금 그 아까 약효나 치료 효과는 화이자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더 아까 보니까는 좀 낮은 것 같이 얘기를 하셨네요. 네. 아직 풀데이터가 다 나온 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직접 비교하기가 저희가 사실 이제 직접 비교하려고 하면 예. 이 약을 투여한 군하고 화이자의 약을 투여한 군하고 헤드 투 헤드라고 해서 이제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데이터가 일단은 이제 막아주는 율이 5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자는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왕이면 화이자 먹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머크 거는 그 변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고, 변이 바이러스. 네, 아하. 그리고 내성도 좀 예. 더 이제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독성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낫다는 게 그러니까 독성이 별로 없다. 먹어도. 네, 그러니까 지금 머크 거는 유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기전상으로. 근데 이제 화이자 거는 기전이 머크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예. 그런 그 유전상의 안정성 이슈 이런 게 조금 덜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 머크사에서 나오는 건 뉴스에서 보니까 치료 효과야 모르겠지만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80만 원인가 그렇다면서요. 네, 70, 80만 원 아마 머크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화이자도 마찬가지인가요? 화이자는 아직 가격은 안 나왔는데요. 비슷한 약물이 예. 이제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되면 예. 아무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70, 80만 원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 약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310만 코스라고 하면은 이제 약이 걸려서 이 약을 다 복용할 때까지 5일 정도 네. 그거를 하는 건데 22억 달러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 나누면 이제 700불이니까 환율 계산하면 80만 원인데요. 주사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3,0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아마 한 350만 원 정도 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다라고 보기엔 또 그러게. 이거를 이제 내가 내 돈을 내고 먹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백신 자기 돈 내고 맞으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마 예. 정부에서 초반에는 좀 비용을 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되더라도 이게 어쨌든 정부 재정에서 지출을 하거나 뭐 의보에서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다 건보 재정이 다 쓰러질 테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도전 위험 국면이긴 맞는데 이 제약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백신과 또 이 치료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인류 공통의 적인데 좀 특허를 뭐 공유하거나 뭐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너무 과하게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닌가 제약사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머크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예. 조금 저개발 국가에는 이 특허를 이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이제 인도나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국가들한테 가격이 아마 굉장히 쌀 걸로 지금 보도에 나온 건 이제 10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불까지? 네.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예.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면 가격이 훨씬 싸질 수가 있어서. 네. 그거는 뭐 괜찮네요. 네. 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국가에는 좀 비싸게 팔고 뭐 개발 비용 이런 것 많이 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정부에서 지금 화이자 그 경구용 치료제 이것도 지금 선구매는 한 거죠 지금 한국에서 한국 네. 정부가. 네. 근데 화이자 치료제는 아직 생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직은 이제 허가도 검토 단계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사전 미팅 단계로 알고 있어서요. 예.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20만 명분, 예. 화이자는 7만 명분을 이제 선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일단 승인이 나야 네, 생산해서 공급하는. 네. 그러니까 그 승인이 나면은 미국 FDA에서도 나고 한국 식약처에서도 승인이 결정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살 테니까 네. 그만큼은 화이자 거 7만 명분 거는 남겨둬라 이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네. 예전 그러니까 백신 때 그러니까 백신 도입 못하고 그런 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선구매를 좀 한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머크나 화이자 외에 다른 제약사들도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지금 치료제 같은 건 개발하나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는 미국이 그렇죠. 점유율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루슈가 이제 스위스 국가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1차 주평가 지표 달성을 실패했고요. 머크, 화이자, 루슈 이 3파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머크랑 화이자 정도 예.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텍들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저희가 주로 이제 관찰하는 거는 아무래도 유통망이 좀 있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규제 당국에 제출을 할 수 있는 빅파마 위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머크하고 화이자 이 2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주전. 국내에서는 하는 데 없어요, 그러면? 국내도 있는데요.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도전을 했었고요. 지금 그 부강 같은 경우는 이제 레보비르라고 해서 예. 이거를 이제 그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실패. 그러니까 1차 주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중단하겠다라고 주평가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임상 실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네. 그 임상을 할 때 이거를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 네. 임상에 성공을 하는 건데요. 예.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지표를 달성을 해야 예. 이거를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만 연구를 하기로 예. 했고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파벨탄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다가 식약처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상만 가지고는 예.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임상을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해외에서 3상을 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3상 승인이 났고 예. 대웅제약의 이제 카모스타트라고 해서 얘도 있었는데 예. 이제 이 비상에서 증상 개선에 대한 좀 미충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요것도 물론 이제 아직 드랍한 건 아니지만 예. 만족할 만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예. 일동제약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의 그 시오노기라는 회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또 2, 3상을 가져와서 예. 국내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18님이 이거 좀 물어봤거든요. 뭐 의학자가 아니라서 이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병 초기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무증상 환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초기 투약을 이분들도 그럼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의 무증상 환자들. 네. 사실은 약값도 비싼데. 그쵸. 일단
확진이 됐는데 무증상이다라고 하면은 치료 그 경과를 관찰을 하겠지만 예. 이 약은 일단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고 저희가 선구매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요. 예. 우선적으로 고위험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셔서 그렇죠. 이제 위험 증상으로 갈 수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경구용 치료제 말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죠? 생산 아직 안 되나? 생산했고요. 예. 국내에서도 좀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 이제 유럽에서 국가 비축 물량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예. 생산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좀 생산해 놓은 물량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승인을 했군요. 그러니까 약으로 네. 치료제로. 그러면은 그 치료제로서 어차피 같은 치료제인데 주사용 치료제보다도 경구용 치료제가 왜 더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는 사람은 기전이 아예 달라서요. 그 설명하기가 좀 그러시구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예 항체 쪽하고 스몰 몰레큘하고 다르고 예. 임상 환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몇 명을 모집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뭐가 더 어렵다라고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누가 더 빨리 개발하고 더 속도감 있게 환자를 모집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법상 이거 지금 그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조기 시행 안내입니다. 추가 접종 조기 시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그리고 기본 접종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 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기본 접종 5개월 경과된 50대 연령층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경찰, 소방 등이 해당됩니다. 예약은 11월 20일부터 누리집 그리고 전화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면 접종은 12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게 그 레키노라고 하잖아요. 주사용 치료제. 이거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있고 무증상 환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치료제를 이 레키노라 치료제를 쓰는 환자군이 딱 특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쓰는 겁니까 이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확진을 받은 환자 중에서 예.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요. 예. 성인 중에서도 그 보조적 산소 호흡기 그 에크모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자 대상입니다. 에크모하고 산소호흡기는 다른 건데 에크모는 이제 강제로 산소를 이제 피 속으로다 이 산소호흡기를 자가 호흡이 안 돼서 네. 그건 제가 조금 압니다.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이제 혈관에 이제 강제적으로 산소를 이제 투입시키는 아주 위중한 환자고 산소호흡기 그냥 끼는 거는 이제 자가 호흡은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레키노라 같은 경우에는 산소호흡기 끼는 필요하지 않은 네. 그런 환자들이 대상이 네. 되겠군요. 그러면 레키노라가 제가 유럽 연합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주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에서도 굉장히 이게 호재였겠네요. 네, 그렇죠. 당일에 한 15% 정도 올랐었고요. 예. 장중에 다만 이제 좀 올해 내내 주가 상황을 보면 연초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됐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옵션도 좀 나왔고 이런 영향들이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경구용 치료제가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그러면은 주사용 치료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도 일단 가야 되고 일단 치료를 받는 과정도 좀 먹는 약보다는 훨씬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셀트리온 주가는 어떻게 좀 될 건지.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실적 추정에 따라서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레키로나 실적 추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 증권사들마다 추정치도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수요 예측도 중요한데 정부에서 얼마나 사주느냐, 그러니까 각 국가들마다 얼마나 사주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레키로나를 가지고는 회사의 주가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본업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레키로나 제외한 바이오 시밀러의 업황에 따라서 이제 주가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계속 좀 중장기적인 성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라 이거죠. 그게 꼭 그런데 레키노나의 영향은 아니라 이거죠. 네, 레키로나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잘 그렇군요. 되면.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그러니까 백신 많이 위탁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개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뭐 그 모더나나 뭐 화이자 이런 데서 백신 개발하면 여기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노바백스 거기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지금 여기서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노바백스. 네,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미 이제 원액 생산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유럽에서도 이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이 조건부 이제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EMA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몇 주 내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승인이 되면 이제 예. 완제까지 생산을 해서 아마 공급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이거는 미국이려나? 일단 상장은 나스닥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요? 그러면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에 뭐 모더나나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 많잖아요. 여기 거하고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노바백스는 이제 전통 백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더나나 화이자 거는 이제 mRNA 백신이라서 예, 새롭게 나온 거고 예, 예. 이제는 많이들 이제 아시고 계시는 몸속에 그 세포를 가르쳐줘서 예. 내가 스스로 이제 항체를 형성하게끔 하는 게 mRNA 백신이고 예. 노바백스 거는 이제 전통적인 단백질 제조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독감 백신 맞아보셨던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바이러스를 병원균을 병독성을 좀 확 줄여서 아니면 죽이거나 해서 그걸 갖다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어쨌든 그게 병원균이 들어왔네 하고서는 내 몸이 막 그 유전자가 활동을 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항체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노바백스는 그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든 거라 이거죠? 네, 항원을 몸 안에 주입해서 얘가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예. 기존의 전통 방식이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한 거는 예. mRNA는 이제 초저온 마이너스 20도 뭐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 얘는 이제 2에서 8도 정도 냉장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삼상 데이터 했었는데 예. 예방률이 한 90.4% 정도, 중등증 및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확률은 이제 100% 정도 나왔고 이상 반응을 좀 경미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제 비교적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건 뭐 첨단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RNA라는 걸 이제 그 병원균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몸속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도록 네. 이렇게 한 거라는데 어떤 게 더 효과가 그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지금은 이제 먼저 데이터 나왔던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 쪽이 데이터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예.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같은 그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화이자 모더나는 먼저 임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변이가 조금 나오기 전에 했고 그렇죠. 노바백스는 조금 변이 나온 후에 한 거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뭐 데이터는 대부분 다 이 세 개 다 9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예.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건 그러면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건 전통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거 그 뭐 부작용이 적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통 방식이면은 안전성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증이 됐으니 좀 덜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안정성은 지금 경미하다고 나와 있어서 또 전통 방식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이제 맞으실 때 편안한 감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mRNA에서 갑자기 나왔던 뭐 신근염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는 예. 그리고 이제 유통도 좀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그 저개발 국가들 특히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거를 이제 세피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피가 뭐예요?
비윤리 기관 비윤리 인스티튜트인데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예. 곳에도 이제 균등하게 백신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 그 보급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랑 계약을 맺고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이면은 옛날 그냥 독감 백신이나 뭐 홍역 백신 이런 거 같이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만들기 쉬웠을 텐데 왜 이제 나왔대요, 얘는? 원래 백신이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예. mRNA가 워낙 빨랐습니다. mRNA는 유전자 코드만 알면 예. 거의 임상 들어갈 때까지 제가 알기로 25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임상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예. 3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 노바백스 것도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mRNA의 그 화이자나 모더나가 했던 방식이라는 게 워낙 임상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여기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면은 노바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그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런데 어제 보도 나왔는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이제 계약이 아마 종료됐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 내년에 저희가 이미 이제 백신이 조금 여유 있게 그 대부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생산이 좀 종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국가들도 다 종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더 생산은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두 회사 간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건 없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수투가 9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9개 정도가 있는데 그 라인을 말하는 건가요? 네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에 이제 한 예. 개였고 이제 노바백스께 이제 1.5개 정도 예. 됐었었는데요. 내년에 또 수투 계약이 3개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노바백스 거가 이제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되면 생산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노바백스로 또 이동을 할 수 있거나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성공할 경우에는 거기에 생산은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거 종료됐지만 아직 내년에는 더 생산할 수가 있고 다만 이건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 아직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쨌든 아까 그 수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 생산 라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죠? 네, 스위트라고 하는데요. 스위트? 네. 그게 생산 라인 같은 거죠? 반도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뭐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그 투자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종료한다고 해서 그 제가 아까 이걸 물어본 거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거 얼마 만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찍 종료를 하면은 뭐 남는 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는 건데 그럼 그 스위트라는 거 생산 라인을 이렇게 다른 백신 만드는 데 전용하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 보죠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이제 다른 백신 생산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돈은 저희도 이제 이번에 실적 나온 거 좀 놀랐던 게 마진이 꽤 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나 나왔는데요? 50-60% 정도 나왔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위탁 생산하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 위탁 생산하는데 마진이 수익률이 50% 60% 나왔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는 그럼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이제 비싸지 않았죠. 싸잖아요. 3에서 5불 정도였고요. 예. mRNA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번 건 아니었고 mRNA 역시 그 마진이 70% 가까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mRNA 쪽은 20불대 후반 30불대였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 더 올렸고요. 가격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게 아까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위탁 생산하는데도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본사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본사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거는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으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약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훨씬 더 비싸잖아요. 뭐 그게 공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수익을 가져갔겠네요. 네, 그렇죠. 올해 저희가
그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면 잘 안 나오는 약이거든요. 메가는 1년에 10조 이상 버는 걸 메가라고 하는데 이번에 백신으로 20조, 30조씩 벌었습니다. 예, 거기에 마진이 60에서 70%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좀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계속 여론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좀 최근에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 지금 키움증권에 계시니까 그 증권사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 그 2020년 내년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고 해요. 내년 그 제약하고 바이오 업종 화두는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화두를 찾는 게 사실 올해 가장 힘들었는데요. 보통 연간 전망할 때 그해 화두들이 명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mRNA였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였고 그 전에는 이제 뭐 RNA라든지 뭐 NK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키워드 잡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대부분 임상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본업에서의 임상들이 조금 슬로우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 발표가 좀 나와야 저희가 그때 신약 스타라고 하죠. 좀 어메이징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거를 조금 이제 화두로 살펴보는데 놀랄만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좀 살펴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예상 가능한 게 저는 뇌질환 쪽, 그 치매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치매 쪽에 나올 만한 데이터가 3상이 3건 정도가 있어서 여태까지는 치매 데이터 다들 치매가 계속 실패했어서 이게 성공 확률이 그 0.3%거든요. 치매 쪽은. 근데 올해 그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이라는 약이 승인 논란은 있었지만 승인이 됐고 내년에는 이제 릴리, 로슈, 바이오젠 이런 회사들이 또 3상 데이터를 내놓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개만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 치매 쪽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치매라는 게 그 지금 치료제라는 게 치매라는 게 어쨌든 뇌세포가 죽어서 되는 거죠. 그럼 죽은 뇌세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그냥 그 지식으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만 하는 게 지금 치매 치료제 그 목표다라고 뭐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치매를 낫게 하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 더 악화되지만 않게 하는 약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 그 올해 승인받았던 이제 아두헬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을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면은 그 뇌세포가 이제 뭉쳐서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상처를 내고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제 뇌 안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 뭉치지 않게 그걸 억제하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악화되는 걸 더 더디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악화하는 게 그 치매가 초기 증상이 나면은 그런 약 먹으면은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게 그 아까 말씀하신 베타 밀로드 걔네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나가더라도 상처를 안 나게끔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덜 뭉치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베타밀로이드라는 그 타겟도 이게 가설인데 아직은 이 그 치매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쪽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다른 방식들 이제 타우라고 해서 뭐 타우를 뭉치지 않게 하는 방식들 여러 방법으로 이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의외로 치매 그 이제 노부모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자 그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별하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치료제라는 게 지금까지는 일단 치료제라는 게 있긴 있는 겁니까? 없었습니까? 네. 도네페질이나 이런 치료제들은 이제 있었고요. 안타깝게 그 약을 복용하신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만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아주고 그 이후부터는 또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올해 승인 받았던 그 아두헬름이라는 약이 예. 거의 18해 만에 나온 약이거든요. 이 예. 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승인 받은 게 5건 정도가 생기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3상이 저희가 마지막 임상이다 보니까 3상에서 3건이 다 되면 이제 치료제가 8개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하나만 더 돼도 6개 정도 되는 거죠. 그 약 이름이 다들 그 이상하게 어렵게 지어갖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그 아까 돈의 폐질이라는 거는 지금 치매 치료제를 진전은 못하게 하는데 일시적으로만 한 몇 달만 진전을 막아주는 거군요. 약을 더 먹어도 그러니까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건가 보군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거는 그것도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막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시간을 더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승인 후 임상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정도 둔화를 시켜주는지는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속 그 치매라는 게 일시적으로만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아까 그 베타 무슨 그런 게 이제 뜯어져 나가면서 뇌에 상처를 주니까 그게 뇌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치매가 진전되고 그러는 걸 막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어쨌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사람 몸에서 가장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이제 BBB라고 하거든요.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서 예. 이 뇌로 잘 투과를 안 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서 예. 이 약들이 좀 분자 크기가 크게 되면 여기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스몰 몰레큘이라고 해서 저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 정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임상은 뇌를 뚫어서 뇌 속으로 직접 투여하는 방법도 써봤는데 이 뇌가 가장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 가장 어렵다 보니까 그 뇌혈관 장벽 투과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키움증권 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 무슨 이렇게 생물학이나 바이오 이런 걸 전공을 하셨나요? 저는 파이낸스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의사, 약사의 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풍겨서요.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하긴 서당계 3년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그 경구용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럼 그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그 좀 진전을 더디게 하는. 네, 지금 임상 중인 게 아리바이오라는 비상장 업체가 미국에서 이상을 마쳤고요. 예. 그리고 허가받았던 약들, 그 말씀드렸던 이제 도네페질 타겟하는 요런 약들, 96년에 허가받은 아리셉트나 엑셀론, 나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구용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치료제하고 다르게 치매 치료제는 또 경구가 쉽지가 않은 게요.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경구를 드셔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자기가 이제 직접 먹는 경우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그러네. 그건 그러네요. 네. 그래서 패치제가 최근에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패치? 네, 그러니까 몸에 붙이는 거. 네, 네. 붙여서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후에 떼주고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셀트리온하고 아이큐어라는 회사가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그럼 국내 회사네요. 네, 국내 회사에서 예. 이제 식약처한테 이제 품목 허가를 세계 최초로 이제 받았는데요. 예. 약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경구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비열등성을 입증하면 되는데 비열등성을 입증하면서 이번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열등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좀 쉽게 얘기 좀 하시지. 동등하다. 네. 자, 그러면 그 패치형 치료제라는 거는 그럼 국내에서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약 성분을 그러니까 처음 개발한 건지 아니면은 붙여서 몸속에 그 침투하는 그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건지. 붙여서 하는 그 제형을 처음 개발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원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승인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약 성분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몸속에 침투하는 걸 먹어서 하는 거 말고 치매 환자들은 까먹으니까 네. 몸에 붙여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붙이고 띄었다. 그러면 그 주변의 가족이나 요양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붙여주고 띄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개발한 거구나. 그러면 국내 치료제 아까 지금 몇 군데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해외에서 지금 개발된 치료제 또 개발 중인 치료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국내 개발사들의 경쟁력은 치매는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예. 투과하는 것도 어렵고 후기 임상하는 국내 업체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젠백스 정도 국내 예. 임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이제 3상 들어가야 돼서 예. 뭔가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쪽은 이미 뭐 10,000명 이상 임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이제 CMO 하는 회사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라는 게 그러니까 위탁 생산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네. 좀 쉽게 말씀하셔 줘야 돼. 네, 위탁 생산. 예. 네, 삼성바이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데 예. 이 항체 쪽의 위탁 생산 캐파 공급 공장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3상 내년에 발표하는 릴리, 바이오젠, 로슈 이런 회사들이 이미 다 삼성바이오의 고객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만약에 성공을 해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예. 이런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수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치매 쪽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CNS를 뇌질환이라고 하는데 Central Nervous System, 그러니까 뇌에 있는 병들을 이제 예. 얘기하는데요. SK 바이오팜이 또 엑스코풀이라고 뇌전증 이 약을 신약을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 예상이 예.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발작 감소 효과가 좀 잘 나와서 그 임상에서 28%의 환자가 약물을 이제 투여하는 동안에는 발작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발작이 없어지는 게 발작 소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우수한 데이터를 보이면서 SK 바이오팜이 아직은 치매 쪽은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예. 이 그 뇌전증 쪽으로는 조금 이제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런 수요나 이런 것도 많은 건가요? 뇌전증 같은 경우도 그 환자들이 많나 보죠? 많은데 이제 치매만큼 많지는 않고요. 예. 이 CNS 뇌질환 쪽에서 유병률이 가장 많은 거는 우울증이고요. 두 번째가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환자 수가 아무래도 가장 많고요. 예. 네. 그리고 그 국내에서 하는 회사들 중에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 아까 BBB2가 뇌혈관 장벽을 이제 투과를 잘 시켜줄 수 있는 전달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서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임상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뭐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 이쪽 말고 눈에 띄는 뭐 다른 치료제 개발 중인 분야 뭐 이런 건 없나요? 항암제 쪽이 관심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항암 치료제. 네. 제가 뇌질환 쪽을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항암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데이터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뭐 다발성 골수종이라든지 그 암종 분야에서 조금씩 정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는 암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5년, 10년 전만 해도 암은 극복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어쩌면 관리 가능한 물론 대장암, 췌장암 쪽은 좀 어렵지만 예. 그 혈액암이나 뭐 골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극복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학회에서 나왔던 이제 유방암 치료제 중에 허투 ADC라고 하는 뭐 에너투 이제 약물명인데요. 그것도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서 예. 유방암 쪽에서도 환우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을 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암제 쪽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점점 더 그 세부 타겟하는 그러니까 타겟 스페시픽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변이를 타겟을 한다든지 조금 더 정밀하게 타겟하는 그런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항암제를 제외하고 이제 RNA 쪽도 좀 mRNA 말고 예. RNA 이제 I라고 해서 그 mRNA는 지금 백신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RNAI는 이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럼 좀 말이 어려운데 그 RNAI가 RNA라는 게 유전 DNA 말고 그 RNA 그걸 네. 말하는 건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RNAI는 뭘 말하는 건가요? I가 이제 인터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한국말로 잘 생각이 안 나서 그 이제 치료제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DNA가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 정보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코어하다 보니까 예. 이제 RNA가 이걸 복사해서 쓰고 이 예. RNA에 있는 물질을 또 단백질로 보내는 건데 예. 지금까지 치료제 항체나 이런 건 단백질에 많이 모여 있고요. 예. RNA는 이제 그 앞 단계를 더 타겟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희귀질환 쪽을 많이 타겟을 하다가요. 예.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간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서 예. 조금 더 고지혈증이라든지 확장이 되고 있어서 예. 이쪽 분야도 추후에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M&A 해외에서 RNAi 하는 다이서나를 좀 인수한 3조 이상의 인수하는 소식도 나왔고요. 그건 제약 다이서나라는 건 제약회사인가 보죠? 네, RNAi를 개발하는 이제 제약회사인데요. 예. 엘라일람이라고 하는 이제 RNAi의 대장주, 가장 이제 튼튼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도 예.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RNAi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리고 참 지금 위탁 생산하는 CMO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 다 외국에서 개발한 어떤 백신이나 이런 걸 대량 생산하는 데잖아요. 위탁 생산이 있고 또 위탁 개발 생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위탁 그 둘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CMO는 위탁 생산이고요. CDMO가 개발 생산. 네, D가 그 디벨롭먼트입니다.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요건데 사실 예전에는 CDMO랑 CMO를 좀 나눠서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디벨롭먼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초기부터 개발 때부터 우리가 그 회사하고 예. 세포주를 만들어준다든지 GMP를 좀 갖춰준다든지 처음부터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처음 개발할 때부터 그 제약사와 같이. 네, 임상시료 만들어주고. 근데 CMO는 이제 다 되어 있는 약을 이제 텍 트랜스퍼라고 해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예. 내가 위탁 생산해주는 예. 그런 건데 지금 트렌드는 이제 그 CMO라고 하면 사실 CDMO가 섞여 있는,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초기부터 하기 예. 때문에 크게 구분지어서 부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입니까? 그러니까 위탁 생산 기업입니까? 아니면 위탁 개발 생산 기업입니까?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백신 만드는 거는 그럼 그냥 개발은 안 했잖아요, 거기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거는 기술을 사와서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삼성바이오는 이제 CMO, CDMO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 사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은 그 이후에도 이런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나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전망이 좋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계속 돼야만이 이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CMO 쪽은 바이오텍이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노다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작년에 그 제약바이오 바이오텍으로 유입되는 돈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IPO 하는 업체들도 역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IPO 업체들이 IPO라는 거 기업 공개에서 상장하는 거. 네, 상장하게 되면. 근데 바이오텍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회사들이 이제 신약을 성공하게 되면 그걸 누군가는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증가하면 CMO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가 지나간다라고 해서 CMO 쪽이 결코 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관심인들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섹터는 지난 5, 6년 동안 굉장히 달려왔고요. 예. 성장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스터디가 학습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꿈과 희망의 섹터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얘가 기술 이전을 하고 예. 실제로 마일스톤을 받고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예. 임상의 확률도 이게 100%가 아닌 단계별로 임상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 진즉 인증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향후에는 이게 제가 최근에 올해 쓴 자료 중에 시즌 1 종료, 시즌 2 대비라고 이제 자료를 썼는데요. 예. 그랬
했던 그러니까 꿈과 희망의 시즌 1은 이제 종료가 된 거고요. 네.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진국형 바이오텍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인즉슨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하게 괄목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줘야 시장에서는 그 가치 반영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투자하실 때에는 글로벌 업체들하고 좀 비교도 직접 하셔야 되고 예전처럼 선 베팅 후 차익이 아니라 선 확인 후 반영이 될 거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예. 거기에 가치 반영을 해주는 이제까지는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먼저 예. 베팅을 했다가 네. 이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의 탓만 할 수 없는 게 이 진정하게 반영을 해줄 만한 글로벌 데이터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들도 사실 부족했던 거는 맞아서 예.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좀 확인하시면서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제 쪽은 조금 경쟁이 타이트해지고 있으니까 그 경쟁 약물들 비교해서 보시는 것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경쟁력과 차별점 그거를 예. 이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뇌질환 시장은 굉장히 밝은 미래지만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마냥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예. 데이터 나오면 거기에 관련주들, 수혜주들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나오실 때는 조금만 더 좀 쉽게.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가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비겁한 돈의 저자인 개그맨 황현희 씨가 출연합니다. 투자자로 변신한 황현희 씨가 전하는